Dear Myself, 내가 없는 당신에게 19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행복하세요? 이런 질문 받으시면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좋고 행복하다 얼른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혹시 그런 질문이 그다지 유쾌하지 않게 다가오시지는 않나요? 그 질문 자체는 부정적이지도 또는 긍정적이지도 않은 질문일 뿐인데 행복하냐는 질문이 혹시 나의 불행을 자꾸 들춰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시진 않으세요? 사실 그래요. 행복하냐고 그러면 머뭇거려지는데 나에게 드리운 불행한 마음들은 금방금방 생각이 나게 돼요. 내 재정 상태, 내 몸 상태, 집 정돈 상태, 나의 커리어, 가족이나 인간관계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왜 우리는 행복한 지점보다는 불행한 지점들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걸까요? 정말 나는 불행한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불행한 진짜 이유. 아마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하게 잘 살려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매일을 사는 것 같아요.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한결같이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지요. 도대체 행복이 뭔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 것인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는 이 행복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행복을 주제로 한 강의, 책들,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어쩌면 이 주제로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 걸 보면 행복은 정말로 쉽지 않은 주제인가 봐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 주제가 이렇게 많이 다뤄질 이유가 없을 거예요. 저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이 주제에 대한 영상들, 강의들, 그리고 책들을 많이 뒤져보았어요. 다들 각각 나름의 이유들을 가지고 행복의 조건들이나 행복에 이르는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모든 연구들이 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행복은 꼭 이루어내야 할 인생의 목표다 라고 말하는 책도 있었지만 인간이 꼭 행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주는 연구들도 있었죠. 그런데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는 적어도 제가 뒤져본 연구들, 책, 인터뷰, 강의, 영상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행복이 주관적인 것이다 라는 점이었어요. 굉장히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연구들조차도 한 개인의 행복을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그 개인의 답에 따라서 정의하더라고요. 어떤 연구나 책이나 강의나 인터뷰도 이러이러한 조건 때문에 이 사람이 행복하다. 이런 조건이 행복의 객관적인 조건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어떤 똑같은 조건에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객관적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고 말하기는 불가능하죠. 어떤 사람은 딸을 낳아서 너무 불행하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딸을 낳아서 너무 행복하다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연봉이 1억이라 너무 행복하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연봉 1억으로 어떻게 사냐고 불행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닥친 천재지변의 사고 때문에 자신의 인생은 불행해졌다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러한 사고가 없었고 자신이 이렇게 불구가 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깊은 행복은 경험해보지 못했을 거라고 해요. 참 이러니 도대체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행복에 대한 자료들을 뒤져보면서 나는 나의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를 한참 들여다보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몰라도 저는 막상 저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내가 왜 안 행복한지, 내가 왜 불행한지를 자꾸 얘기하려는 저를 발견하게 됐죠. 제가 불행한 제일 큰 이유는 남보다 못한 내가 못마땅해서였었습니다. 왜 조금 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었는지, 왜 우리 부모님은 감정적이고 정서적으로 나를 대해주지 않았었는지, 왜 나는 조금 더 날씬하고 조금 더 키가 큰 체형으로 태어나지 못했는지, 왜 나는 좋은 인류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었는지, 왜 나는 조금 더 안정된 직장을 가지지 못했는지, 시작하면 끝도 없는 불행의 이유들이 사실은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들과 비교해서였다는 사실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됐죠. 그러니까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들과 강연들에서 말하는 행복하려면 비교를 멈추어야 한다. 비교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 라고 말하는 것들이 정말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비교하고 싶어서 하나요? 저도 비교하기 싫습니다. 저도 비교 안 하고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흔들리지 않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 나는 비교를 멈추지 못하는가라고 자책하며 아, 이것이 내 불행의 원인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비교하지 않고 멋있게 살아가는 누군가와 나를 또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이 괴로움을 여러분은 아시나요? 하지만 저에게는 비교 때문에 내가 불행하구나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되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비교가 불행하게 만들지만 비교를 피할 수는 없구나. 비교는 어쩌면 나의 삶의 한 부분일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는 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하는 것이고 모두의 고민이니까 비교를 없애려는 것보다 비교할 수밖에 없고 계속 나를 괴롭힐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질문이 저에게는 훨씬 도움이 되는 질문이었었어요. 2021년 유엔 보고서에 국가별 행복지수 1위였던 나라를 기억하세요? 네, 부탄입니다. 그때 별로 부자이지도 않은 조그만 나라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감을 느끼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세계가 놀라워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TV 프로그램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놀랍게도 2023년 조사에 따르면 부탄의 행복지수는 97위로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소셜미디어와 스마트폰 보급이라고 말하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막상 인터넷을 통해 세계의 여러 군데를 보게 되니 자신들의 상태와 비교하면서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게 된 것이지요. 혹시 옆에 있는 누군가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계시다면 그만 비교하자라는 결심보다는 어쩌면 비교는 본능이고 본성이며 누구도 잘 피해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면 어떨까 해요. 행복지수 1위였던 나라도 저렇게 무너질 일이라면 매우 특별하지 않고
초능력이 있지 않은 내가 비교하며 행복이 흔들리는 일을 당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 아닐까요? 그런데 이 비교에 대해서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내가 당신이시라면, 그래서 자기 소멸을 경험해 보셨다면 여러분의 무릎을 탁 칠 만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생에 처음으로 비교하는 나 자신을 나무라지 않고 비교는 모든 사람이 하는 본능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니 상황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비교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고 내가 없는 당신들이 하는 비교가 내가 있는 당신들이 하는 비교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내가 없는 당신으로서 해왔던 비교가 매우 비논리적이며 비이성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것들의 이유는 굉장히 많은데 저에게 가장 큰 변화를 가져왔던 두 가지만 얘기하자면, 첫 번째로는 내가 스스로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비교를 할 때도 도마 위에 올려놓는 것은 나 자신보다 실제로 매우 폄하되고 단점들이 매우 과장된 상태의 나를 도마 위에 올려놓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박사학위까지 마친 저는 직업이 뭐냐는 질문에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라고 대답할 만큼 학교를 정말로 길게 다녔는데,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모든 사람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를 매번 확인하고 그 부분의 학업을 수련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비교는 주변에 늘 나보다 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러한 비교는 그 누구나 하는 것이고 심지어 1등도 비교를 하더라는 것을 나중에 배우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런 비교를 할 때 저는 와, 쟤는 좋겠다. 저렇게 똑똑해서. 나는 멍청한데, 나는 바보 같은데, 나는 한참 모자란데 라는 식으로 저를 평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제가 바보 멍충이었다면 그 과정에 합격도 못했겠죠. 실제로 저는 간간히 장학금도 받고 좋은 학점 받을 때도 많았는데 그것에 대한 적절한 평가는 별로 해준 적이 없고 늘 모자란 사람, 안 똑똑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으로 평가절하를 해놓고는 그 평가절하된 나와 주변에 잘난 사람들을 비교하니 이 비교는 그냥 잠깐 머물다 가는 인간의 본능적인 행위라기보다는 나를 소멸하고 자존감을 갉아먹고 불행을 깊게 들이우는 정말 아픈 비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비교가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평가절하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닌지 말이에요. 와, 저 사람은 날씬해서 좋겠다. 나는 뚱뚱한데 라는 비교에 내가 초고도 비만도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닌지. 와, 저 사람은 저렇게 정서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숙한 부모 밑에서 자라서 좋겠다. 우리 아빠는 한 번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라는 비교에 한 번도는 아니었고 실제로는 사랑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신 적도 있는데 그것을 싸그리 묶어서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닌지. 저 집 남편 봐라. 저렇게 때 되면 꽃도 사오고 선물도 잘 사오는데 우리 남편은 지 마누라 죽었는지 살았는지 평생 꽃 한 번을 못 봤다 라고 비교하시기 전에 실제로는 선물을 사준 적이 있는데 그것이 한두 번이었을지는 몰라도 한평생 한 번도 안 한 것은 아닌데 과장하시는 것은 아닌지 말이에요.